이번 시간에는 원의 방정식에 대한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원이 무엇인지 이 원의 정의를 알아야 돼요. 원의 정의는 일단 한 점이 필요합니다. 한 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예요. 일정한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입니다. 점들의 집합. 얘를 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기서 이 정의 속에 원의 핵심 구성 요소 두 개가 들어 있습니다. 원에는 핵심 구성 요소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한 점, 두 번째가 일정한 거리입니다. 여기서 한 점은 원의 중심이 되겠고요. 그리고 일정한 거리는 원의 반지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과정에서 우리가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 원을 배울 때 원의 핵심 구성 요소는 중심과 반지름입니다 라고 배웠어요. 사실은 여기서 우리가 이제 중심과 반지름을 알면 사실은 반지름만 알아도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고전교에서는 반지름만 알아도 원주 2파이r 원의 넓이 파이r의 제곱 이걸 구할 수가 있었죠. 그죠? 반지름이 가장 중요한데 이제 우리가 배우는 해석기하잖아요. 반지름 못지않게 중심이 중요합니다. 중심이 매우 중요합니다. 중심에서 원주 위 한 점까지의 거리,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을 이용해서 이제 원의 방정식을 찾을 거예요. 일단 원에서 원주의 길이 L은 2파이 R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넓이 사이즈 S는 파이 R이 제곱이 되는데 우리가 수학을 공부하면서 이 원이 갖는 수학적 의미를 이해하는 학생이 있고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이 있는데 원이 갖는 수학적 의미를 이해하는 학생은 완전히 최상위권이에요. 최상위권입니다. 보통은 그냥 단순히 L은 2파이r, S는 파이r의 제곱을 암기해서 문제를 풀지만 원에 관한 여러 가지 성질을 증명했던 원주율뿐만 아니라 원의 넓이를 계산했던 아르키메데스 엽적을 꼭 기억해 보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하는 거는 해석기하라고 했죠. 그러면 좌표 평면 위에 원의 방정식, 원의 정의를 이용해서 원을 그려볼 거예요. 원의 정의, 한 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을 좌표 평면 위에 한번 나타내보자. 자, 여기 보면 본문에 점 C를 중심으로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 이렇게 정의되어 있죠. 중심과 반지름이 주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원의 핵심 구성 요소 중심과 반지름이 주어지지 않으면 원을 정의할 수 없기 때문에 미 주어진 겁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좌표 평면 위에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다면 원의 중심이 있고 그 다음에 원주 위에 한 점 P점이라고 놓는 거죠. 원주의 한 점을 점 P 그리고 좌표를 x, y라 둘 수 있다면입니다. 그럼 우리는 선분 CP가 자, 이 그림에서 선분 CP의 길이는 반지름 R이 된다는 아주 간단한 단 한 줄짜리 식을 이용해서 원의 방정식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때 필요한 것은 CP, 선분 CP의 길이는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이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자, 원주 위에 한 점을 점 P라 하고요. 그 다음에 CP는 R이라는 이 식을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으로 전개하는 겁니다. 그러면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은 루트가 나오잖아. 근데 루트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우리한테. 그죠?
그래서 루트를 없애는 방법은 양변을 제곱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변의 거리 R은 반지름 거리이기 때문에 0보다 크거 나왔거든요. 양수이기 때문에 제곱을 해도 등식이 만족합니다. 그래서 양변을 제곱해서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 이퀄 r의 제곱이라는 원의 방정식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을 알면 원의 방정식을 만드는 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제 이 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아요. 원의 방정식. 자, 핵심 구성 요소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중심 a, b, 반지름 r인 원의 방정식은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은 r의 제곱이 됩니다. 자, 당연히 원의 중심이 원점이면 a도 0이고 b도 0이잖아요. 그러니까 a 값에도 0을 대입하고 b의 값에도 0을 대입하면 반지름은 변함이 없잖아요. 그죠? 반지름이 r이게 되면 원의 방정식은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r의 제곱이 되죠. 당연히. 고정기와 해석기와의 차이점이 있는데요. 백지 위에 원을 그려서 공부했던 고정기와는 달리 좌표 평면 위에 원을 그리게 되면 차이점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뭐냐면 분명히 우리는 원을 그렸잖아요. 분명히 기하였어요. 그죠? 기하. 근데 기하 문제가 얘가 방정식, 즉 방정식은 우리는 대수라고 부르거든요. 대수 문제로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각각의 원에 대해서 우리는 방정식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즉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 이퀄 r의 제곱이라는 각각의 원에 대한 방정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17세기에 좌표가 수학의 혁명을 가져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얘기 들어봤죠? 데카르트의 좌표가 수학의 혁명을 가져왔거든. 근데 그 혁명이 무엇이냐를 이해하는 학생은 거의 없어요. 잘 모르는데 그 혁명의 주체는 뭐냐면 가장 중요한 핵심 뭐냐면 기하가 대수로 발전했다는 얘기예요. 이제 우리는 도형을 방정식으로 풀 겁니다. 이 차이예요. 이 차이가 현대의 과학의 토대가 됐던 거예요. 도형의 문제를 방정식으로 풀 수 있게 됩니다. 문제를 푸는 건 굉장히 쉬워요. 중심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반지름의 길이가 주어지면 원의 방정식은 아주 간단하게 그대로 대입하면 됩니다. A에다가 2를 대입하고요. 그 다음에 B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고 R에다가 3을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x-1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2의 제곱은 9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1번을 볼게요. 자, 원의 방정식. 자, 1번, 2번, 3번을 한번 노트에다 풀어보세요. 자, 첫 번째는 중심과 반지름이 주어졌어요. 그러면 식에다 그대로 대입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x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됩니다.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6의 제곱이 되겠고 우변은 반지름이 4니까 4의 제곱이 되겠죠.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을 볼게요.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7입니다. A와 B가 모두 0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당연히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7의 제곱이 되겠죠. 3번 중심이 3,4이고 원점을 지나는 원. 자, 중심이 주어지고 한 점을 지납니다. 그럼 r을 구할 수 있어요. 자, 먼저 우선적으로 쓸 거는 뭐냐면 x-3의 제곱 플러스 y-4의 제곱 이퀄 반지름 모르죠. 그래서 r의 제곱이라 쓰는 거예요. r만 구하면 되죠. 자, 그럴 때 원점을 지난다고 했기 때문에 x에다가 0 y에다가 0을 대입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r의 제곱 이퀄 3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이 되겠고 5의 제곱이 되겠죠.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써주면 x-3의 제곱 플러스 y-4의 제곱
이퀄 5의 제곱이 됩니다. 자, 예제 1번을 볼게요. 두 점 A점 B점을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합니다. 원의 방정식을 말하는데 이게 고정기하에서도 이제 많이 다루던 문제예요. 지름이 주어지는 경우죠. 그죠? 지름이 주어진 경우 중점을 잡아서 원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좌표 해석계에서는 좀 더 쉬워요. 왜냐면 지름의 양 끝점의 중점이 바로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의 중심을 C, A, B라고 한다면 얘는 A, B의 중점이 되기 때문에 중점을 구하는 공식에 그대로 대입하게 되면 A는 2가 되겠고 B는 1이 됩니다. 그럼 중심을 구했죠? 그러면 이제 뭐만 알면 되냐면 반지름만 알면 되는데 중심으로부터 A점 또는 중심으로부터 B점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이 되다 보니까 그냥 AC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에 대입해서 계산하면 2 루트 2, 그러니까 반지름 R이 2 루트 2가 되는 거기 때문에 x-2의 제곱 플러스 y-1의 제곱은 2 루트 2의 제곱, 즉 8이 됩니다. 자, 문제 2번을 볼게요. 두 점 A점 B점이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을 위에 예제의 풀이를 봐가면서 중심과 반지름을 한번 구해보세요. 차례대로 구하면 돼요. 지름의 양 끝점이니까 먼저 그 중점을 잡아서 1번 중심을 잡으면 됩니다. 중심 C라 하고 A, B라 하면 A 값은 X좌표의 중점이다 보니까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5가 되겠죠? 그래서 2가 되겠고 B점의 좌표도 마찬가지입니다. Y좌표의 중점이다 보니까 2분의 2 플러스 6이 되겠고 4가 됩니다. 따라서 중심의 좌표 C는 2,4가 됩니다. 그럼 중심을 구하면 이제 반지름을 구하면 되겠죠? 자, 2번 반지름. 반지름은 중심으로부터 원주의 점까지의 거리니까 CA로 해도 되겠고 CB로 해도 됩니다. 계산하기 편한 점을 찾아서 계산하면 돼요. 그럼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에 의하여가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2 마이너스 4의 제곱이 됩니다. 루트 3의 제곱 9 플러스 2의 제곱 4 루트 13이 되겠죠. 근데 어차피 이제 괜찮아요. 루트가 있어도. 왜냐면 원의 방정식에서는 R의 제곱을 쓰잖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x-2의 제곱 플러스 y-4의 제곱 이퀄 루트 13의 제곱 13이 됩니다. 자, 예제 2번을 볼까요? 예제 2번에서는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중심과 반지름을 구해서 원의 방정식을 찾을 수도 있고 우리가 바로 다음에 배우게 되는 원의 방정식에도 표준형과 일반형이 있어요. 표준형과 일반형. 일반형을 이용하면 좀 더 쉽습니다. 세 점이 주어진 경우에. 근데 여기 예제에서는 세 점을 이용해서 세 개의 방정식을 만듭니다. 미지수가 이제 A, B, 중심에서 A, B, 그다음에 반지름 R, 미지수가 세 개이기 때문에 그래요. 중심의 좌표를 P, A, B라 하고 하면 일단은 원주의 점 A점까지의 거리는 같잖아요. 그래서 PA, PC, PB, PC가 모두 같습니다. 어차피 이제 양수니까 거리니까 제곱을 하게 되면 PA의 제곱 이퀄 PB의 제곱이 되겠고요. 두 번째 PB 이퀄 PC에서도 마찬가지예요. PB의 제곱 이퀄 PC의 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루트가 필요 없죠.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에 의해서. 그러면 이 창이 모두 소거됩니다. 1창만 남아요. 그래서 AB에 관한 미지수 두 개의 방정식 하나, 방정식. 그 다음에 2번도 마찬가지예요. 미지수 AB 두 개의 방정식 하나, 그죠? 그러면 두 개의 방정식이 나왔죠? 그럼 연립해서 풀면 됩니다. 여기서는 가감법을 풀면 되겠네. 한번 풀어보세요. 이게 생략되어 있는데 가감법을 한번 써봐요. A-B 플러스 2 이퀄 0이 되겠고요. A
플러스 2b 마이너스 1 이퀄 0. 그 다음에 a의 개수가 같으니까 빼면 되겠다, 그지? 그러면 a가 소거되겠고 마이너스 3b는 플러스 3이 되겠고 마이너스 3이 돼서 b는 1이 되네요. 이런 식으로 쉽게 구할 수 있죠. 이렇게 구해도 돼요. 자, 그런 다음에 A점, B점을 구해서 중심을 찾은 다음에는 반지름 구하는 건 PA 또는 PB 또는 PC 같은 값을 갖습니다. 반지름이기 때문에 구했더니 루트 A, 루트 5. 그래서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1의 제곱은 5라는 방정식을 얻어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풀어도 되고, 그러니까 이거는 원의 그 핵심 구성 요소로 푸는 겁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안 풀어요. 뭐냐면 우리가 바로 다음에 배우게 되는 일반형, 여기에도 이제 대문자 ABC 미지수가 3개 있다 보니까 3점으로 3개의 방정식을 만들 수 있잖아. 그래서 보통은 일반형을 이용해요. 자, 그래서 이 3번을 풀 건데 3번을 풀 때 한 번은 위에 예제처럼 풀어보고요. PA, PB, PC. 2번은 일반형을 한번 이용해서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자. 자, 1번의 경우는 위에 예제의 방식으로 한번 풀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중심을 P, A, B라 하고, 그러면 중심에서 A점, B점, C점까지 거리 같죠? PA, PB, PC 같습니다. 그래서 작은 1번 식을 만드는 거예요. PA 제곱 이퀄 PB의 제곱도 같습니다. 거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두 점 사이 거리 관한 공식을 이용하면 A는 원점이기 때문에 X의 제곱,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 되겠고 PB의 제곱도 계산할 수 있죠. A 마이너스 5의 제곱 플러스 B 플러스 1의 제곱이 됩니다. 전개하면 2차항이 모두 소거돼요. 그리고 1차항과 상수항만 남습니다. 자, 그러면 이항하게 되면 10A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2B가 되겠네 하고 이퀄 25 더하기 1이니까 26. 오케이. 자, 그러면 양변을 2로 나누게 되면 5A 마이너스 B 이퀄 13이 됩니다. 하나 구했어요? 자, 미지수 2개니까 방정식이 2개가 필요합니다. 하나 더 필요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A점이 원점이니까 PA를 이용하는 게 좋겠다. 그지? PA 제곱 이퀄 PC의 제곱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 되겠고요. PC는 이거는 A의 제곱 바로 소거되네요. 그 다음에 플러스 B 마이너스 4의 제곱이 됩니다. A의 제곱은 소거되겠고 B의 제곱 소거되고 남는 것은 자, 그러면 8B 이퀄 16이 됩니다. 그러면 B가 2가 되겠고 대입하게 되면 5A가 15가 되니까 A는 3이 됩니다. 그래서 원의 방정식은 1번의 경우에 x-3의 제곱 플러스 y-2의 제곱이 되겠고 r의 제곱은 r은 PA를 구하든 PB를 구하든 뭐 상관없어요. 대입해서 PA를 구해볼까요? 자, R 값은 PA니까 이는 루트 자 PA 2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이 되겠네요. 그죠? 루트 13이 되겠고 제곱하게 되면 13이 됩니다. 자, 문제 3번에 2번은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풀어볼 건데 그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을 공부할 때 우리가 선생님이 표준형이란 말을 정말 많이 사용했죠. 그래프를 그리기 위한 핵심 구성 요소가 드러나도록 나타낸 꼴, 표준형인데 원도 마찬가지예요. 원의 방정식에서도 표준형이 있고요. 표준형은 중심과 반지름을 알 수 있는 완전 제곱식 꼴이 되겠죠. 그 다음에 얘를 전개한 일반형이 있어요. 자, 표준형은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 이퀄 r의 제곱 중심과 반지름을 금방 알 수 있는 그런 꼴이고요. 일반형은 이걸 전개합니다. 전개하게 되면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하고 x의 개수를 대문자 1로 두고요. 그 다음에 y의 개수를 대문자 b로 두고
상수항을 대문자 C로 넣어보죠. 이런 꼴을 우리는 일반형이라 합니다. 문제 조건에 따라서 원을 표준형으로 나타내기도 하고 일반형으로 나타내기도 하는데 주로 일반형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냐면 일반형은 미지수가 3개잖아요. 그죠? 서로 다른 세 점이 주어질 때 우리는 일반형에 대입해요. 세 점을. 그럼 대문자 ABC에 대한 3개의 방정식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번에는 2번은 원의 일반형 꼴로 일반형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2번은 일반형을 한번 이용해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간단합니다. 그 일반형 x의 제곱 플러스 y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 이퀄 0에다가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먼저 a점을 대입합니다. 그리고 1번이라 한번 해볼까요? x에다 3을 대입하니까 9, y에다 0을 대입하니까 0, 3a 플러스 0, c. 자, 방정식 하나, 그죠? 자, 2번 b점을 대입해 볼까요? x에다 마이너스를 대입하니까 1 플러스 4 마이너스 a 플러스 2b 플러스 c 이퀄 0. 자, 3번 이번엔 c점을 대입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3a 제곱 9 마이너스 2a 제곱 4 마이너스 3a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2b 그 다음에 플러스 c 이퀄 0. 이렇게 3개의 방정식 미지수 3개의 방정식 3개니까 a, b, c 값을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는 소거하기 제일 편한 거라면 되는데요. c가 아무래도 다 개수가 똑같죠. 그러니까 c를 소거하는 게 좀 편해요. 1번에서 2번을 빼면 AB에 관한 방정식이 되고 또 마찬가지로 1번에서 3번을 빼면 또 AB에 관한 방정식이 됩니다. 그러면 AB에 관한 연립방정식을 풀면 되겠죠. 자, 그거까지만 해보죠 한번. 자, 여기서 좀 좁아서 여기다 써볼게요. 결과는 1번 빼기 2번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9 빼기 5니까 4 하고 3a 빼기 빼기 플러스 4a 그 다음에 c가 소거되겠고 마이너스 2b가 됩니다. 자, 그리고 0이 됩니다. 그럼 ab에 관한 방정식이 됐고 간단하게 해서 양변을 2로 나누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1번 빼기 3번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찬가지입니다. 마이너스 4가 되겠고 그 다음에 3a 빼기 빼기 3a니까 플러스 6a가 되겠고 그 다음에 c 소거되겠고 플러스 2b가 됩니다. 이퀄 0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뭐 마이너스 2b랑 플러스 2b가 있으니까 두 식을 그대로 더하면 되겠죠. 네, 그래서 두 식을 그대로 더하게 되면 마이너스 소거되겠고 10a는 0이 되네요. 그죠? 그러면 a는 0이라고 아주 쉽게 구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 방법으로다가 요 a가 0인 거를 대입하면 c는 마이너스 9가 되겠고 뭐 이걸 다시 대입하면 b의 값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다른 3개의 점이 주어지면 일반형을 이용해서도 풀 수 있다. 한번 계산해 보세요. 자, 우리가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2차 함수는 크게 지금처럼 원의 방정식만 있는 게 아니에요. 2차 방정식에는 보통 이제 포물선, 타원, 쌍곡선을 원뿔곡선이라고 하기도 하고 2차 곡선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자, 한번 적어보세요. 자, 2차 곡선인데 왜 2차냐면 식으로 나타내면 전부 다 XY 미지수 두 개의 방정식 미지수 두 개의 2차식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2차 곡선이라고. 다른 말로는 원뿔 곡선이라고 합니다. 이것들을 배워요. 근데 대표적인 게 뭐냐면 원뿔을 평면으로 자를 때 생기는 단면의 모양이 바로 원뿔 곡선이에요. 대표적인 게 밑면과 평행한 평면으로 자르면 생기는 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성과 평행하게 자를 때 생기는 포물선이 있어요. 그 다음에 비스듬하게 자를 때 생기는 타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아래로, 그러니까 대칭축이 있는데 원뿔 곡선에는 대칭축과 평행하게 자를 때 생기는 곡선이 바로 쌍곡선이 있어요. 이렇게 배우게 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지금 뭘 배우고 있는 거냐면 바로 원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2차 곡선의 하나예요, 하나.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전개식, 즉 일반형에서 여기에 원과 타원과 쌍곡선이 거의 식이 비슷하거든요.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원만이 갖는 특징이 있습니다. 원만 갖는 특징, 일반형에서 그게 뭐냐면 바로 밑에 있는 식처럼 여기서 x제곱의 개수와 y제곱의 개수가 같아요. 자, 어디 적을 데가 없네요. 자, 여기서 개수가 같습니다. x의 제곱과 y의 제곱의 개수가 같아요. 현재는 둘 다 1이지만 1일 필요 없어요. 그 개수로 나눠주면 양변을 나눠주면 되니까 개수가 같습니다. x제곱의 개수 같아요. 두 번째, 원의 방정식이 갖는 성질이 있는데 x, y 항이 없어요. x, y 항이 없어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조건을 만족하면 얘는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준형으로 굳이 나타내지 않아도 이게 원인지 아니면 타원인지 쌍곡선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자, 아까 이제 표준형과 일반형 설명하면서 얘기했죠. 일반형은 그냥 식을 표준형을 전개한 거예요. 전개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한 문자에 가는 내림차 순이 아니라 차수에 가는 내림차 순으로 정리한 거예요. 2차, 1차 상수항 꼴로 정리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전개했을 때 상수항이 매우 복잡해 보이잖아요. 아이고야,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마이너스 r의 제곱, 그죠? 근데 귀찮은 거야. 아유, 뭐야 이거 어차피 상수인데, 그지? 그래서 그냥 대문자 ABC로 써요 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 얘를 이제 일반형이라 부를 겁니다. 한번 메모해 보세요. 일반형이라 부를 건데, 자, 항상 이렇게 써요. 일반형을.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이퀄 제로. 근데 얘가 진짜 원이냐? 거꾸로, 역으로 표준형으로 나타낼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일반형은 표준형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얘를 표준형으로 나타낼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2차 포물선에서 엄청 연습했던 완전 제곱식 꼴, 완전 제곱식 꼴, 이거 연습 엄청 해야 돼요. 그러니까 2차 포물선에서도 중요하고 2차 곡선, 원, 타원, 쌍곡선에서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꾸는 거 완전 제곱식 꼴이라고 하지요. 자, 한번 연습해 볼까요? 자, 여기다 한번 쓰고 노트에다가 한번 따라 써보세요. 자, 먼저 일반형을 써봐요.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 이퀄 제로 써봐요. 그 다음에 x의 제곱식과 y의 제곱식이 필요하죠. 자, 그때 선생님이 2차 그 포물선에서 2차 함수에서 엄청 강조했던 게 있어요. 바로 1차 항. 1차 항을 어떻게 나타내냐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얘를 플러스 2x로 나타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뒤에 뭘 곱하면 ax가 될까요? 2분의 a를 곱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 두 개의 식은 똑같습니다. 그죠? 그럴 때 자, 이렇게 한번 알겠지만 그래도 표시해봐요. 2가 무조건 나와야 되고 이 x는 맨 앞에 제곱식이 되겠고 2분의 a는 다음에 제곱식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해서 2분의 a 제곱
즉 4분의 a의 제곱이 필요합니다. 근데 갑자기 더해주면 안 되죠. 빼줘야 됩니다. 4분의 a의 제곱. y도 똑같아요. y의 제곱 플러스 2y 하고 뒤에 2분의 b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 4분의 b의 제곱이 필요하죠. 근데 갑자기 더해주면 안 되니까 다시 빼주는 거예요. 4분의 b의 제곱. 그리고 c는 우변으로 미리 이항해 줍니다. 이런 식으로. 자, 2차 함수에서 엄청 강조하면서 이걸 숙달을 해놔야 된다 그랬죠. 이 완전 제곱식을 바꾸는 것은 고등학교 수학의 핵심이에요. 그렇게 되면 앞에 있는 세개항까지가 완전 제곱식이 되고 뒤에 뺀 값은 우변으로 이항할 겁니다. 자, 그러면 x 플러스 2분의 a의 제곱 플러스 그 다음에 y 플러스 2분의 b의 제곱이 되겠고 우변으로 이항해서 근데 분모가 다 4니까 4로다가 통분 해줘요. 4분의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자, c는 마이너스 4c가 되겠다. 이렇게. 자, 이때 이게 원이 되기 위해서는 반지름의 길이가 양수여야 됩니다. 즉 분자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4c가 0보다 클 때 원이 됩니다. 라는 조건도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는 것은 여러분이 숙달이 될 때까지 계속 연습을 해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럼 얘가 원이 돼야 되죠. 그러면 일단 우변의 반지름이 0보다 커야 됩니다. 그래서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마이너스 4c는 0보다 커야 되겠고 그러면 중심이 마이너스 2분의 a 마이너스 2분의 b가 되겠고 반지름은 루트를 씌우면 되겠죠. 우변의 루트 2분의 루트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마이너스 4c가 됩니다. 자,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여기 보기에서처럼 연습을 많이 하면 됩니다. 저기 일반형이 주어졌어요. 일반형을 완전 제곱식으로 바꿀 때, 즉 표준형으로 바꾼다는 거죠. 그럴 때 x항, y항을 따로따로 하고 상수항은 모두 이항해줘요. 그런 다음에 완전 제곱식 표준형으로 바꿀 수 있죠.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1의 제곱은 3의 제곱. 그러면 중심이 마이너스 1,2고 반지름의 길이가 3인 원이 됩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연습해보자. 문제 4번을 볼게요. 자, 일단 표준형으로 나타낸 것까지 해보죠. 자, 1번을 먼저 해보세요. 자, 먼저 1번을 볼게요. 똑같아요. 여기서 이제 x의 항을 먼저 씁니다. x의 제곱이고 4x인데 4x라 쓰지 말고 2x2라고 쓰는 거라고 그랬죠. 그럼 뒤에 2의 제곱 4가 필요하고 빼기 4. y도 마찬가지입니다. y의 제곱하고 6x인데 6x라 쓰지 말고 2 곱하기 y 곱하기 3으로 쓰는 거예요. 그럼 뒤에 3의 제곱 9가 필요하고 더해줬으니까 빼줘야 되겠죠. 그리고 상수항은 이항합니다. 항상 똑같아요 이게. 그렇게 되면 앞에 있는 세개항까지는 완전 제곱식이 되고 마이너스와 마이너스 9는 우변으로 이항합니다. 자, 그러면 x 플러스 2의 제곱이 되겠고 y 플러스 3의 제곱이 됩니다. 그러면 13, 16이 되겠죠. 중심의 좌표 c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고요. 반지름 r은 4인 원이 됩니다. 자, 2번도 볼게요. 똑같습니다. x의 제곱하고 마이너스 x잖아요. 이걸 마이너스 쓰고 2 항상 2 쓰고 x 쓴 다음에 뒤에 뭘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될지를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2분의 1이죠 당연히. 그러면 뒤에는 2분의 1의 제곱 즉 4분의 1이 필요하고 빼기 4분의 1을 써주는 겁니다. 자, y의 제곱 쓰고요. 5y인데 5y라고 쓰지 말고 2y라고 쓰는 거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2y에다 뭘 곱하면 5y가 될까? 즉 2분의 5가 됩니다. 그러면 세 번째 항이 필요한 게 2분의 5의 제곱 4분의 25 다시 빼주고 그 상수항은 이항해요. 우변으로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과정이 거의 똑같기 때문에 몇 번만 좀 정확하게 연습을 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앞에 세 항은 완전 제곱식 되죠. x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2분의 5의 제곱이 되고요. 마이너스 4분의 1과 마이너스 4분의 25는 이항합니다. 그러면 이항한 다음에 통분하면 되겠죠. 4분의 26이 되겠고 4분의 26에서 빼기 2도 통분하면 8이 됩니다. 그러면 4분의 18이 되겠고요. 이 값은 2분의 9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얘는 중심을 먼저 구하면 중심은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5가 되겠고 반지름 말값은 루트 2분의 3. 우리가 이제 유리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2분의 3 루트 2라고 쓰면 되는 거예요. 자, 문제 5번을 볼게요. 자, 이 식이 2차 방정식이 원이 되도록 실수 K값을 구하셔요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원이 되려면 중심과 반지름, 그죠? 중심과 반지름, 즉 표준형으로 나타낼 때 반지름이 0보다 커야 돼요. 그래야지 원이 됩니다. 그러면 이 식을 먼저 표준형으로 나타내면 돼요. 자, 한번 해보세요. 바꾸는 능력만 있으면 됩니다. 완전 제곱식, 즉 표준형으로 바꾸는 수만 있다면 다 풀 수 있는 거예요. 자, 보면 x의 제곱이고 마이너스 2x인데 마이너스 2, x 2를 곱하면 되겠네, 그지? 1의 제곱이 필요하고 빼기 1의 제곱. y의 제곱도 마찬가지예요. 마이너스 8y인데 이거를 마이너스 2y, 그럼 뒤에 4를 곱하면 되겠죠? 그럼 4의 제곱이 필요하고 빼기 4의 제곱. 그리고 k는 이항해 주세요. 마이너스 k 이렇게. 자, 그러면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면 되겠죠. 자, 완전 제곱식 되기 위한 식 남기고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16은 다 우변으로 이항합니다.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4의 제곱 이퀄 1 더하기 16, 17 마이너스 k가 됩니다. 그런데 이 우변은 반지름의 제곱이죠. 제가 r의 제곱이에요. 이 값은 반드시 0보다 커야 됩니다. 0이면 점이 돼요. 우변이 0이면 점이 됩니다. 원이 안 돼요. 자, 그래서 대기한 조건 K 값은 17보다 작다가 되는 겁니다.